이제 한의원을 하고 있는 이종훈 원장입니다. 그 한의학 그러면은 대부분 또 이 민간요법으로 자꾸 치부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 한의대 졸업하고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의대 이제 박사를 이제 거기서 이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다양한 어떤 이제 실험, 뭐 침, 한약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기업 연구소에 들어가서 그 조금 더 한약에 대한 어떤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 그 당시는 이제 그 태평양 그 아모레 퍼시픽 회사가 이제 설화수를 만들 시점이라서 한약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덕분에 이제 실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자궁하고 난소에 관여하는 약물들이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기전이 있을까 그거를 조금 더 파헤치려고 제가 개인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유산을 막을 수 있을까? 유산을 막는 한약 관련 논문으로 그 네이처라고 그 이제 학술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자매 저널이 있어요. 거기에 그 논문도 등재되고 그 덕분에 어쨌든 이제 착상탕이라는 이런 처방들을 만들고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그러니까 성공률이 조금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을 처방한다는 게 단순한 예전 뭐 동요보감 이것도 좋지만은 현대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검증이 이제 뒷받침된다면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숫자를 이제 적어놨는데 이건 1.6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험관을 하더라도 한약을 같이 병행하면 1.6배 올라간다. 핵심은 이거죠. 이제 좋아지는데 얼마큼 좋아지냐? 1.6배. 그러니까 100%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라고 100%다 이제 할 수는 없는 건데 한 20%였던 분들이 한 30%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기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제 병해 볼 만하죠. 이왕이면 같이 해라.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시험관을 하면 자연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시험관을 이제 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중간에 휴식기, 그러니까 쉬는 것도 투자다. 계속 이어서 그 반복적으로 계속 몸을 이제 쥐어 짜게 되면은 그러니까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약간 쉴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지고 뭐 그 시간에 몸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이제 좋은 것들도 많이 먹고 그러면은 세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포들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발현되기 마련이니 자연 시도, 그러니까 시험관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기를 꼭 가지고 쉴 때는 자연 시도 해보고 그래서 저희 안에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시험관을 계속했어요. 근데 잠깐 쉬러 오면서 한약도 좀 먹어볼래요? 근데 자연이 되거든요. 그건 저뿐만 아니고 다른 뭐 한의원들이나 다른 뭐 의료기관 전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중간에 쉴 때는 자연시도를 좀 해보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시간이 금이라서 시험관 안 하면 너무 답답해요. 불안해요. 그거 아닙니다. 시험관을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험관을 전략적으로 할 때 어쨌든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 시험관을 하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D-Day를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D-Day 전 일주일, 그 후 일주일 14일을 매일같이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매일?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D-Day만 목적을 가지고 하면 그날은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와요. 이제 또 흔히 듣는 질문, 부부관계를 매일 하면은 정자가 줄어들지 않나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매일 시도를 해도 줄어드는 건 정액이 줄지 정자 수는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도할 수 있으면 그냥 매일 해라. 그러니까 가임기가 만약 일주일이다. 그럼 일주일 매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2, 3일에 한 번 해야 돼. 정자를 모아서 해야 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리고 매일 하는 건 쉽지 않으니 이틀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모든 일에는 부부관계도 당연히 타이밍이 있어요. 이거를 배란기 지나서 만약에 시도했다. 그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자 같은 경우는 배란되고 나서 24시간 딱 하루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하루가 되기 전에 어쨌든 정자를 만나야 되고 정자는 어쨌든 나팔관 주변에 최대한 많이 몰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2, 3일 전부터 미리 시도를 해야지 배란되고 나서 정자가 가버리면
버스는 떠나는데 손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에 총을 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일 전부터 집중을 해야 되고 부부 관계는 많이 할수록 이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매일 시도하면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근데 남성이 이제 35세가 넘어가면 갑자기 확 꺾이거든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비아그라 이런 것도 드시고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또 물어요. 비아그라나 팔팔을 먹으면 정자에 영향이 가지 않나요? 영향 안 갑니다. 그냥 시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약물 도움을 받으시면 무조건 도움을 받는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아이를 갖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나와 남편에게 우리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요 라는 순간부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젊었을 때 막 우리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을 했을 때 그 느낌을 부부관계 할 때 잘 못 갖게 됩니다. 왜? 목적이 아이라서.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겠다라는 마음을 버렸을 때 강아지를 키우면서 나는 그냥 우리 살아갈 거야. 그 마음에 그 아까 전자에 젊었을 때 그 마음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담감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시험관을 그 6번을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 사실 6번 한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도 제가 항상 지킨 거는 제가 항상 주사는 제가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다 놓고 밤에도 항상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가 주사를 다 놔줬습니다. 그래서 주사의 달인이 됐는데요. 지금 좀 아까 그 이종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험관을 몇 번 하다가 지쳤어요. 이식도 안 됐었고 그러다가 이종원 원장님 만나고 일단은 체질, 몸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휴직기를 갖고 저희가 그 약을 또 이렇게 먹으면서 몸을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건강한데도 항상 디데이 때가 되면은 좀 뭔가 위축되는 맞아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기를 갖고 시험관을 하면서 몸을 만들었던 게 굉장히 큰 저희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병원에서도 그랬거든요. 정말 보기 드문, 왜냐면 나이도 거의 제일 많은 상황이었고 와이프가 그 다음에 자궁벽도 얇아서 힘들다. 그리고 난포도 하나 뭐 2개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자궁벽도 두꺼워지고 또 난포가 막 8개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디데이를 잡아놓고 여보 이날이 디데이예요. 3일 전부터 우리 아내들이 얘기해 주죠. 여보 내일 모레 글피가 디데이예요. 전날 내일이 디데이예요. 디데이 당일날 퇴근하고 들어오면 여보 오늘이 디데이야. 여러분들도 굉장히 심란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될 것도 안 된다라는 체력적으로 그리고 스트레스 받은 정신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D-Day가 잡혔으면 전 일주일, 후 일주일 동안에 D-Day라는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서로 뭔가 원할 때 가.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지. 사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배란일 3일 전부터 집중 요것만 별표치고 가도 성공 많이 하실 거다. 더군다나 저희 집사람은 자궁벽도 안 좋은 데다가 자궁에 혹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왜 이종원 원장님을 만나서 아이를 가졌을 때 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뭔가가 이제 시스템화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에 이 배란전 3일부터 집중, 배란일 맞추는 거에 대한 심적 부담을 덜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아기가 들어오는 곳은 자궁이기 때문에 자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궁은 폴립이라든지 근종 혹은 주변의 내막증, 우록 이런 게 생기면 착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런 혹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
베이스죠. 그리고 혹들이 안 생겨야지 내막이 정상적인 두께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건 핵심입니다. 내가 30대 후반인데 아기를 놓으면 혹시 아기가 약한 아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혀 아니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엄마 몸은 아기에게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기 건강을 결정짓는 거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엄마가 그 당시 뭘 먹는가, 그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근데 20대 산모들은 콜라도 좀 먹고 불량식품 좀 먹어요. 근데 40대는 절대 안 먹죠. 커피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빠가 그래도 좀 20대보다 40대가 경제력이 있어요. 유기농 사주세요. 그러니 엄마가 좀 좋은 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그 아기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40대 산모가 훨씬 더 건강하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 그래서 절대 난 나이가 많으니까 아기가 아픈 게 아닐까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임신을 시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쨌든 이제 임신 잘 되려면 아까 1.6이라고 얘기한 거 시험관 시술을 하시더라도 그냥 한약을 병행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거고 그 시험관 시술하는 경우가 1이라면 한약을 같이 병행하면 1.6 이건 논문에 나온 겁니다. 그 논문 같은 경우를 저희들 리뷰해서 한 수만 건 자료를 통계를 내요. 그럴 때 한약을 병행했을 때 성공률이 더 높게 나온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시험관 시술할 때 한약을 병행하는 병원들 되게 많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한약을 직접 처방을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성공률이 예전에는 한 40%까지 갔다면 지금은 20% 내외에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성공률 높여야 되는데 20%에서 1.6을 곱하면 이게 32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약을 병행하면은 30% 이상이 될 수 있다. 20% 성공률이면 1년 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30% 이상이다 그러면 6개월 안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 차이가 좀 크니까 내가 건강하게 임신을 빨리 하겠다. 그런 내 몸에 맞는 어떤 이런 다른 방법들을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관 성공률이 20대 후반은 40%가 넘지만 43세가 넘어가면 2%에 떨어지죠. 그래서 43세 이후에 어쨌든 시험관 성공하는 건 거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쉬운 확률은 아니니까 어쨌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된다는 거. 그 일본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그 일본은 한의사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본은 한약 엄청 많이 쓰는데 그걸 전부 다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거든요. 내과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한약을 쓰고 있고 산부인과도 뭐 시험관 수술할 때 한약을 다 씁니다. 암센터 같은 경우 당연히 한약을 많이 쓰고 그 미국에서도 암 전문 의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실제 이제 이런 거 인터뷰할 때 보면 한국에는 십전대보탕이라는 좋은 한약이 있는데 왜 항암할 때 그거 안 쓰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우리는 한약을 못 쓰게 하잖아요. 그게 좀 아쉽다는 거. 그리고 가장 이제 또 흔히 이제 걱정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한약을 먹으면 간 나빠지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항상 어디 강의 나가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처음 그 시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나왔냐? 2003년도에 그 내과 선생님이 논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가짜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이 독성 간염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분은 독성 간염 환자한테 일주일 전도 아니고 한 달 전, 두 달 전, 6개월 전 뭘 먹었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한약이 먹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이거 온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거의 10명 중에 6명을 원인을 한약으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뒤로 자기가 논문 이제 잘못했다 그건 인정했는데 이런 논문들이 한 번 나가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퍼져버리고 그 다음 이후 10년 뒤에 한약은 간에 문제가 없어요 이런 논문도 나오고 한약으로 간염이 치료됐어요 그런 논문 나와도 그게 묻혀버려요. 프레임이 한번 잡혀버리면 이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한약을 쓰더라도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간이 안 좋아지면 임신이 될 수 없고 착상이 안 됩니다. 시험할 때 간 검사를 그래서 늘 하거든요.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 시험을 하면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약을 보면서 간 검사를 다 하세요. 오히려 한약 먹으면 간이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어쨌든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성공률이란 게 뭐 20%라 하더라도
그러면 20%면 곱하기 5를 하면은 100%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 매번 할 때마다 20%니 그게 5번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더라도 항상 휴식을 좀 가지고 그리고 자연임신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을 때는 무조건 자연임신을 한다. 저는 시험관 인공수정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얘기를 감히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시험관 인공수정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 이 호르몬제를 맞고 몸의 변화를 적응 못해서 거기서 오는 우울감이 굉장히 크더군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외모가 변해가요. 호르몬을 맞는 순간 그 몸도 붓고 몸이 변하면서 거울을 보는 본인의 모습도 싫어지면서 아이가 안 생긴다는 이야기를 거울 보고 혼자 최면을 걸어요. 내 몸은 이상하게 변해가는데 너는 왜 애가 안 생기니라는 그러면서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멀리 감지 몰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울 보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계속 막 그렇게 되뇌일 때 남편 된 입장에서는 아 이거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은 꼭 한번 이 한방의 도움을 꼭 한번 받고 가셔라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난소 기능이 사실 가장 핵심인데요. 그 어쨌든 이제 시술을 하든지 시간이 흐르면은 난소 기능은 계속 저하돼 있고 난소 기능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그 난소功能 검사인 AMH라는 내가 난포가 얼마큼 남아 있나 이제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이게 수치가 떨어지면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분들은 수치가 낮았었는데 한약 먹고 올라갔어 이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설치류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자란 이제 성체에서도 난소가 어쨌든 난포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보고돼 있긴 한데 그러면 사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난소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이제 한약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쓰면은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사실 이렇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좋아졌는데 병원 가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그거 처음에 검사 잘못한 걸 거예요.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난소 기능이 좋아졌다는 걸 그분들이 이제 이거 다 네이버 후기 같은 거 직접 올린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거 염이 좋았어요. 뭐 개수도 많아졌어요. 뭐 0. 얼마였는데 이게 또 올라갔어요. 그런 얘기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간 수치 올랐던 분도 저희 한약 먹으면서 간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다, 좋아졌다 그런 얘기도 있고 난임이라는 게 처음이 힘들지 한 번 임신되면 그 다음부터 둘째, 셋째 가지는 게 또 의외로 쉽게 그러니까 자궁이 한번 문을 열면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둥이 엄마가 됐어요 그런 이제 사례도 있고 뭐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이제 후기 같은 거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난포라는 게 엄마가 엄마 이제 임신했을 때 그때 이제 생기는 거라서 내가 만약에 80년생이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난포는 80년 때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한 4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약간 노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항노화시키는 물질들을 많이 쓰죠. 뭐 코큐텐 이런 것도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난포 건강하기 위해서 쓰는 물질도 많고 저희 한약도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정자에 있는 유전자뿐만 아니고 난포 유전자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배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전자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찜질을 많이 하시는데요. 배에 너무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자극을 주면 오히려 질이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따뜻한 건 상관없는데 뭐 반신욕, 사우나, 뭐 좌우 농궁기, 원적외선 그런 거는 크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온도는 그냥 37도니까 그냥 적당히 따뜻한 정도, 그 정도.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도 열을 직접 다루는 직업이 있어요. 뭐 요리하는 분들, 용접하는 분들, 혹은 꽉 끼는 옷을 입는 뭐 잠수부, 그리고 운전 오래 하는
뭐 운전수 이런 분들이 정자기능이 안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이제 그런 직업은 아니더라도 그거랑 유사한 어떤 게 있나 그러면 조금 이제 그 개선을 해줘야 한다. 그 어떤 이제 습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 정자가 우리가 부부관계라면 정자 머리에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 그러니까 뉴로프로스펙터라고 뭔가 성장인자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하면은 정자가 난소까지 가서 난소에 딱 걸음을 배워준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하는 게 단순한 임신 목적도 있지만은 여성의 난소 건강을 젊게 만들어주는데 기여하니까 부부관계는 많이 하면 좋겠다. 면역이 너무 높으면 또 착상이 안 돼요. 착상 시기에는 가급적인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면역을 조절해 주니까 두부나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착상 시기에는 잠을 좀 잘 자자. 그리고 핸드폰 이런 거 자꾸 이제 옆에 있으면은 잘 때 계속 보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운동을 하면은 그 근육에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드레날린 알죠? 아드레날린 많이 나오면은 황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착상 시기에는 황체 호르몬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 근육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원인으로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면 황체 호르몬이 살짝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착상할 때 그런 물질들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런 게 나온다는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을 하지 말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유산소까지는 상관없는데 너무 뭐 지나친 막 무게를 근력 운동 막 이런 근력 거. 운동 그런 거 조심해야죠. 손발이 차서 난 임신한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니까 자궁만 건강하면 손발 차도 임신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인생을 살면서 왜 인생은 B와 D의 가운데 C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벌써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C 초이스 선택하면서 산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죽하면 아침에 눈을 떠서 5분만 더 잘까? 아니야. 지금 일어날까? 이 순간부터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선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도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왜? 두 번째는 그 선택을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는 늘 내가 잘못돼서 아이가 안 생겼다고 늘 자책하고 막 스스로를 막 옥죄입니다. 그러면 더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선택들을 계속 해봐야 두 번 다시 그 선택을 안 할 거고 해봐야 안 되는 걸 다 알면서 두 번 다시 그 방향으로 안 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기에 분명히 B와 D 사이의 C가 나중에 찬스로 바뀌어요. 예. 찬스의 C로 바뀝니다. 여러분들한테 분명 그 찬스가 올 거라는 걸 믿어 않으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표정이 달라지셔야 돼요. 예. 왜?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하니까. 자, 오늘 1시간 조금 넘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이종호 원장, 저 김한석, 배장 형님, 차렷! 우리 오신 여러분께 경례 감사합니다.